그러니까 여기에 도와주겠다면서 먼저 동맹을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라로서 너무 땡큐죠. 동맹을 받아들이고요. 사촌동생이었던 실성을 볼모로 고구려에 보내게 됩니다. 고구려 볼모로 가는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역시 실성마립관도 앞서 그 뇌물마립관의 자식들을 볼모로 보내려고 합니다. 네가 더 나빠 이 새끼야. 자, 앞서 이야기했었는데 실성마립관, 사촌형이었던 뇌물마립관에 의해 고구려의 볼모로 가 있었습니다.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겠지요. 이 때문에 항상 이 뇌물마립관에 대해서 그런 원망 내지는 약간의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성마립관, 그러지 않아도 뇌물마립관 때 우리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외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성마립관은 등극하자마자 이렇게 외와 좀 친교를 하려는 그런 외교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터지고는 못 살겠다 하면서 친교를 시도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고구려에도 친교를 하면서 뇌물왕이 자신 실성왕을 볼모로 보낸 일이 있었죠.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역시 실성마립관도 앞서 그 뇌물마립관의 자식들을 볼모로 보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와 친교를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당시 신라의 그런 왕위 계보를 보면은 앞서 우리가 3대 유리이사금에서 탈해이사금으로 넘어갈 때 사위로 넘어갔었죠. 근데 사위로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훗날 탈해이사금은 자신이 죽으면서 다시 앞서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유리이사금의 자식들 파사에게 또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또 이후에도 13대 민추이사금 역시 자신이 11대 조분이사금의 사위로서 왕위를 계승했지만, 이후에는 그 자손들이었던 14대 유리이사금 석씨에게 왕위를 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성마립관 역시 나중에 이 조카들이 크고 나면은 이 조카들한테 왕위를 돌려줘야 돼요. 갚아야지. 그게 신라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나는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여기에 방해가 될 만한 조카들을 또 제거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화친을 위한 목적으로 볼모를 보내는 거고요. 자기가 갔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그냥 이참에 제거를 해버리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 미사은이라고 하는 자신의 조카를 내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3년 만에 깨지게 됩니다. 뭐 앞서서 매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었지만 얘들은 약속이 뭐 의미가 없는 애들이에요. 뭐 약속을 했다가 금방 또 깨먹고 또 쳐들어오고, 깨먹고 또 쳐들어오고, 선물 보내면은 그만 받아 먹고서 좀 이따 또 쳐들어오고, 막 야만적이고 무식한 애들인데, 미사원을 볼모로 보내고 3년이 지나서 백제가 신라를 씹어먹게 됩니다. 이미 앞서서 백제와 신라는 관계가 안 좋아졌었죠. 신라에 침입했는데 여기에 외가 동조를 해요. 이미 국교를 맺은 상황이었으니까. 이 때문에 이 외가 동조를 하니까 이미 3년 전에 골목까지도 보내서 그래도 친교를 맺어둔 상태인데 이거를 또 외가 깨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나서 그냥 이 화의를 파기해버립니다. 자, 근데 그냥 파기한다고 이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자기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가 있는데 화의를 파기한다. 이거는 그냥 몰라, 나는 우리 조카 거기 가 있지만 나 그거 모르겠다. 니들이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나는 니들이랑은 더 이상 관계 안 갖겠다. 이 뜻이에요. 즉 이 화의를 파기한다는 거는 그냥 이 조카의 목숨을 버린다는 소리거든요. 죽여. 죽이는 거 내가 무서워할 줄 아나? 자, 이 때문에 왕실 내에서 이 실성마립관에 대한 호감도 지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실성마립관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 외교 노선은 구사했을지 몰라도 민심 내지는 그런 왕실 내의 그런 지지를 서서히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405년,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405년 매가 대대적으로 침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명월산성에도 패퇴하고요. 자, 이어서 406년에는 또 메뚜기 때 또 지진이 있게 됩니다. 뭐 뇌물마립관에 이어서 역시 실성마립관 때도 나라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자, 407년
네, 매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매가 이렇게 쉽게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게 지금도 보면은 대마도는 우리 한반도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 대마도에 근거를 두고 계속 이 해적들이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쳐들어온다기보다는 이 해적들이 계속 와서 뺏어먹고 괴롭히고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대마도를 정발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 좀 위험 부담이 컸었고요. 그래서 금방 포기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 가운데 다시 또 기댈 때라고는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고구려에 기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옛날에 그 인질로 갔었던 것처럼 인질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미 미사은은 외에 가 있었고요. 예, 미사은의 형이었던 고코가 되겠습니다. 고코를 또 고구려로 보내게 됩니다. 예, 뭐 실성마리관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카들도 제거하고 고구려의 지원도 받아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도 역시 이미 깨졌지만 그런 화의를 위한 그런 제물로도 삼고 아무튼 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이게 조카 보코를 고구려 인질로 보냈고요. 이 덕택에 415년에 또다시 외가 침입했지만 이들을 접수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외가 계속 이게 침입을 해오니까 그때마다 잘 막아내긴 했어도 백성들 삶이 피폐해지고 당연히 민심은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 우리가 고구려 봉상황 때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민심이 불안해지고 이거는 왕의 자리에 위협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실성마립관이 자신의 자리가 불안해지니까 이번에는 이미 조카들 지금 다 보냈죠. 미사은은 외에 보냈고요. 보코는 고구려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남아있잖아요. 얘가 남아있으면은 자기 자리가 언제든지 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불안해지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쫓겨나고 얘가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없애버리면은 자리를 대신할 조카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건데 보코를 이미 보냈는데 인질을 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자기 자리 지키려고 삼촌이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 자리는 내 거야. 늘지를 고구려로 인질을 보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인질 보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실성마립관이 한때 고구려에 인질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고구려에 그래도 인맥이 좀 있었는데 고구려의 어떤 장군한테 연락을 해서 얘 인질로 보낼 테니까 인질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없애버려라 하고선 부탁을 합니다. 살해할 계획으로 조카를 보냈는데 얘는 뭣도 모르고 삼촌이 가라니까 갔죠. 그래서 국경까지 갔는데 이 고구려의 장수가 얘를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뭐 눈빛부터 말씨라든지 이런 게 그냥 죽일 만한 인물이 아니다. 상당한 인재고 나중에 우리 고구려와 신라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를 인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니네 왕이 너 죽이라고 그랬다 하고선 살해할 그 계획을 다 누설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열받죠. 뭐야? 우리 삼촌이? 막 이러면서 이 고구려 군대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던 그 고구려 군대와 손을 잡고 오히려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던 실성마립관을 없애버립니다. 실성왕을 살해하고 이 눌지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19대 눌지 마립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뭐부터 해야겠어요? 뭐 인간적으로 물론 이제 백성들도 돌보고 해야겠지만 인간적으로 자기 삼촌에 의해서 볼모로 갔던 동생들을 다 불러들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동생들을 귀환할 그런 계획부터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동생들의 귀환을 위해서 파견됐던 사람이 바로 삼량주를 다스리고 있던 재상이었습니다. 아마 박재상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신라의 그 충절의 대명사였죠. 먼저 이 박재상을 고구려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당시 임금이 장수왕이었는데 고구려 장수왕에게 가서 그래도 정말 이런 문명 국가들끼리 고구려 같은 나라가 이렇게 인질로 사람을 잡아둬서야 되겠느냐, 우리 신사적으로 서로 신의에 맞게 하자 하니까 장수왕 굉장히 통이 컸습니다. 그래, 좋아, 쿨하게 보코를 보내줍니다. 데려가라.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려왔죠. 물론 이 과정이 지금 말로는 하니까 쉬웠지만 이게 쉬운 과정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 목숨을 잃을 그 각오도 하고 갔어야 했는데 그래도 고구려와는 좀 그래 동맹 관계에 있었다 보니까 이 과정이 생각보다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고구려에서 보코를 데려왔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또 큰 잔치도 벌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놈의 눌지마립관 염치 없이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동생이 와서 좋긴 좋은데 내 두 팔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 팔만 돌아왔구나. 나머지 한 팔도 돌아와야 할 텐데 하면서 박재상에게 이번에 또 미사은도 데려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물론 동생을 좀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근데 고구려는 이 당시에 동맹 관계에 있기도 했고 또 장수왕이 통이 크기도 해서 또 말이 잘 통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는 그렇지가 않죠. 이미 앙숙 같은 그런 외인데 여기에는 뭐 사지로 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에 가서 미사원을 빼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충절의 대명사 박재상은 또 왕이 시키니까 군말 없이 또 가게 됩니다. 이때 자기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가족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외로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멀리 배를 타고 가는 남편을 보면서 울부짖다가 그만 망부석이 되어버렸다는 뭐 그런 슬픈 전설도 있습니다만은, 이때 박재상은 계략을 써서 외로 잠입을 한 다음에 미사원을 빼내오게 됩니다. 고구려 때와는 다르게 계략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몰래 빼내고, 이때 빼내서 같이 오면은 되는데 같이 왔다가는 없어진 걸 알고 외가 우리를 둘 다 쫓아와서 우리 둘 다 잡힐 테니까 왕자님 먼저 가십시오 보냈다고 합니다. 미사은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울면서 먼저 신라로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박재상은 그곳에 남아있다가 결국 왕자를 빼돌린 걸 알고 외가 이제 추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너 차라리 여기서 그냥 벼슬 해라. 그랬는데 나는 신라의 신하지 외놈의 신하가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충절을 지키다가 외놈들한테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화형으로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런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